티라. 오늘은 나르시시스트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나르시시스트 혹은 악성 나르시시스트 만나서 많이 고통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비교적 최근에 깨달은 것은 이들은 계속 이렇게 살겠구나, 이게 이들의 살아가는 방식이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나르시시스트는 치료가 가능할까? 이런 주제로 제가 컨텐츠 올렸잖아요.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래들은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인격이 그렇게 형성된 것이라고요. 마음 안 아픈 사람이 어딨어요. 거기서 어떻게 살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입니다. 누구의 탓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인격이 그렇게 잘못 좀 형성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도 치료가 힘들다고 말씀드린 건, 병원은 병을 고치는 곳이지 인격을 고쳐주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건 병원의 역량에서 가능한 일도 아니고 병원이 해야 할 일도 아니에요. 제가 나르시시스트들에게 피해를 입고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이제 회복의 기간도 가지고 막 책도 읽고 하면서 좀 연구를 했어요. 처음엔 사실 그들이 나르시시스트 혹은 악성 나르시시스트라는 것도 몰랐죠. 비교적 최근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나르시시스트 인격장애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연히 악성 나르시시스트 개념을 임상심리 책들을 통해서 접하면서 나한테 큰 고통을 안겨줬던 애들이 바로 이 나르시시스트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계속 연구를 해나가다가 이 감정 착취자들, 이들이 엠패스, 센서티브, 그러니까 예민하고 섬세하고 공감이나 신뢰를 잘 하는 이들을 공격 타겟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엠패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게 가장 큰 결실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에 대해서 잘 알아주지 못했던 게 좀 미안하고, 왜 이제서야 이런 걸 알았을까 싶기도 하고, 왜 아무도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았을까 화도 나고.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보다 더 잘 안 알려진 게 엠패스거든요. 이거는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도 최근에 highly sensitive person, 되게 높은 수준으로 센서티브한 이들, empath, 공감 능력 높은 이들, 이런 이들에 대해서 조금씩 새로운 인식들이 생겨나고 재발견, 이들에 대한 가치에 대한 재발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제가 엠패스라는 사실을 몰랐던 게, 약간 사회가 예민한 사람들 좀 억압을 하잖아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한국처럼 삶의 방식에서 획일성이 엄청나게 강한 사회에서는 특히 그렇죠. 넌 왜 이렇게 예민하고 유난들더니? 라는 방식으로 전혀 배려 없이 공격하죠. 그래서 제가 저를 배려하지 못하고 공감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제가 예민한 이들에 대한 오해라는 최근 컨텐츠에서도 다룬 적이 있어요. 약간 아티스트 이러면서 나 예민해 막 이러면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 되게 센서티브 아니신 분들 많아요. 왜냐면 아티스트는 특수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예민할 거야 라면서 사람들이 좀 배려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나르시시스트인데 엠패스인 줄 알고 배려받아요. 그래서 굉장한 오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위 예민하다 이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도 이 오히려 나르시시스트인 경우 되게 많다는 점, 그거 좀 알아주시고, 물론 이런 직종에 예민하신 분들 많죠. 근데
그 특수 직종에 있다는 수혜를 좀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 이거는 뭐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뭐 여러 뭐 연구자든 뭐든 뭐 하여튼 뭐 뭔가 저 사람 이렇게 직업상 굉장히 예민할 것 같다, 날카로울 것 같다, 뭐 이런 직종들, 그런 세간의 인식을 이용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한국이 굉장히 나르가 성장하기 굉장히 좋은 분위기예요. 그리고 엠페스를 억압하고 나르를 성장시키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나르에게 최적이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예민하게 타인들에게 맞춰주려고 하는 이들을, 그리고 타인들을 잘 믿어주려고 하는 이들을 나르는 기가 막힌 먹잇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처럼 나르시시스트의 이중성이나 폐해에 대해서 인식이 낮고 공감 능력이 높으면서 예민한 엠패스를 배려해주지 못하는 곳에서 나르들은 뭐 신나게 날뛰죠. 너무 재밌을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통한 책임 전가가 너무 쉬워요. 나르시시스트 같이 이렇게 삐뚤어진 성인 아이들은 타인들에게서 약한 점을 발견하면 즉시 파고들어 착취하려 듭니다. 물론 가면을 쓰고 은밀하게 시작하죠. 나르를 못 알아본 것도 약점이고, 나르를 믿는 것도 약점이고, 나르의 이상한 언행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도 약점이고, 나르가 가면을 벗고 돌변했을 때 충격을 받고 나락에 빠지는 것도 약점이에요. 그런 엠패스 혹은 보통 사람들의 아주 정상적인 약점들은 나르들이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공격성을 발휘하면서 착취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이 정말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정말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르에 대해 알게 된 이후에는 꽤 오랫동안 나르들은 바뀔 수 없는 걸까? 정말?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 자책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사실 나르들에게 있어서 나르짓은 이들이 생존해 나가는 서바이벌 스킬이자 인간관계 스킬이에요. 남을 짓밟고 착취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기술인 거죠. 그 어느 순간이나 국면에 뭐 이런 공격적이고 착취적인 면이 좀 줄어들어 보이고 안정적이네? 좀 안정적이 됐나 보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이들은 이들의 나르 스킬을 발휘합니다. 아직 세상에는 나르의 심각한 폐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들이 많거든요. 나르들이 실력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는 거죠. 타인들의 약점을 보면 보살펴주고 이해해주고 싶어하는 엠패스나 이제 보통의 센서티브한 이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타인들을 취약하고 멍청한 인간들로 바라보면서 이들을 공격하고 착취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나르나 악성 나르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런 약한 면, 취약한 점들에 아주 주의 깊게 주목하고 보살펴주고 이해해주는 척 할 거예요. 그러면서 나르는 자신의 덫을 공고히 하고 때가 되면 가면을 벗고 공격합니다. 항상 나르에 대해서 다룰 때면 되게 어딘가 모르게 되게 착잡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 나르한테 고통당하는 이들이 오히려 책임 전가를 당해서 비난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은 나르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나르가 기본 인간성으로 세팅되어 있는 느낌까지 들어요. 그러면서 엠패스들을 비난하고 착취하고 있는 그런 문화죠. 힐링 여러분, 자신의 취약점으로 인식하지 마세요. 자신의 약점을 제대로 바라보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러면 나르들이 기승을 부리지 못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취약성을 잘 돌봐줄 때
나르형 인간들은 여러분에게 더 이상 피해를 줄 수가 없어요. 오늘 컨텐츠 어떠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컨텐츠 보시다가 나 상담 받고 싶다. 컨텐츠보다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이러면 카카오 플러스 채널에서 한글이나 영어로 틸로그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상담 문자 주시면 됩니다. 이메일도 있어요. tilhyunju@gmail.com 있고요. 영상 더보기란 이렇게 클릭하시면 그 링크들이 거기에 다 링크들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편하신 루트로 상담 문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힐링이 여러분 오늘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뵐게요. 틸바.